안녕하세요. 제19회 언론홍보 페스티벌 문을 열게 된 손효민, 신혜린입니다. 여러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의나 수업을 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이 무엇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 줌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언택트 사회가 찾아오면서 줌을 통해 카메라를 켜고 회의를 하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카메라를 켠다는 것.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화상회의 중에 화면에 있는 자신의 모습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지 많이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줌을 통해 소통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신경 쓰는 현상이 나타나 줌 피로증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지난 5월에 진행된 트렌드 모니터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젊은 층이 타인의 시선에 특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젊은 층일수록 줌에 대한 피로감이 더욱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줌 피로증이라는 단어로도 알 수 있듯 우리는 현재 시선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언홍제에서는 시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선이라는 단어는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시선이라는 주제를 더욱 깊이 고찰해 보기 위해 저희는 시선을 의미적 차원에서 정의해 보았습니다. 시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눈이 가는 길, 눈의 방향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주의 또는 관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저희는 눈이 어떤 물체를 보는 방향을 뜻하는 첫 번째 의미를 물리적 시선으로 정의해 보았고, 마음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눈의 방향을 심리적 시선으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즉, 물리적 시선은 바라보는 것이고, 심리적 시선은 관심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는 전혀 다른 뜻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바라보아야 관심이 생기기도 하고 관심이 있어야 눈길이 향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시선의 두 가지 정의는 서로 이어지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시선이 닿는 순서를 가지고 시선은 시선으로 이어진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눈길이 향해야 관심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물리적 시선이 심리적 시선으로 이어지는 경우이죠. 예시로는 예능 프로그램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가 있습니다.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는 주목을 받지 못했던 댄서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끊임없는 노력 등을 프로그램으로 보여주어 인기를 끌었는데요. 프로그램을 통해 원래 잘 알지 못했던 댄서들에게 시청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음악방송 무대에서 댄서가 보이면 내적 친밀감을 느끼기도 하고 방송사에서는 댄서들의 직캠을 따로 공개하기도 합니다. 우연히 댄서들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보고 어느새 그들에게 마음까지 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루에 수십 번씩 마주치는 광고에서도 물리적 시선이 심리적 시선으로 옮겨지는 원리를 사용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시청자가 한번 광고를 봤을 때는 90% 이상이 광고에 대한 기억이 없지만 2회 이상 볼수록 73%의 시청자가 광고에 대해 다시 회상한다고 합니다. 광고에 많이 노출되고 이를 인식할수록 광고 인지율이 높아지고 아울러 구매 효과도 함께 높아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광고를 향하는 눈길이 물건을 구매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물리적 시선이 심리적 시선으로 이어지는 한 사례입니다. 반대로 심리적 시선이 물리적 시선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사진은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 중 한 장면입니다. 남자친구가 있는 여주인공 유미에게 다른 남자들은 하나의 낙서로 연출됩니다. 이러한 연출은 다른 사람들이 유미의 관심 밖에 있어 눈길이 향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심리적 시선이 물리적 시선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우리가 각자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액자 안에 표현된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전시회를, 영상에 실린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관을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의 취미생활도 각자의 심리적 시선에 따라 다양해집니다. 이는 개개인마다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각자 눈에 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전시를 즐기는 사람들은 다양한 전시회에 가서 그곳에 비치된 책자를 보며 다양한 정보를 얻습니다. 나아가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을 찾아보기도 하죠.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관람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의 또 다른 출연작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즉, 심리적 시선이 물리적 시선으로 이어져 관심을 두는 곳으로 눈길이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리적 시선이 물리적 시선으로, 물리적 시선이 심리적 시선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한편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시선의 경계가 모호해 눈이 먼저 갔는지 마음이 먼저 갔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사진은 1969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싸이 공식 처벌이라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인물 중 누구에게 먼저 눈길이 향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총이 겨눠진 사람에게 초점이 집중될 것입니다. 선한 편에 마음이 가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경찰이 민간인을 살해하는 전쟁의 참담함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이 공개되었을 당시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로 여겨지는 총에 겨눠진 사람에게 초점이 집중되었는데요. 동정심으로 시작한 심리적 시선이 총이 겨눠진 사람으로의 물리적 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의 진실을 파헤쳐보면 총에 겨눠진 사람은 일반인을 강간하고 살해한 범죄자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은 경찰관을 향한 물리적 시선이 그의 정의로움과 투철함에 주목된 심리적 시선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사진은 눈과 마음의 시선이 모호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선이 먼저 향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선은 시선으로 이어진다는 주제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셨나요? 이번 언홍제에서는 심리적 시선, 물리적 시선이 이어지는 것처럼 눈이 마음으로 이어지고 마음이 눈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언홍제에서 준비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시선에 대해 이해하고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우리의 시선의 흐름에 주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